자,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대행사별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주시면 안 되냐? 요렇게 이제 요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NCS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사람인인데 이 사람인을 하는 이유가 있죠. 항상 보면은 거의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수주 건수가 한 1, 2 정도, 많이 밀려나도 3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진행하는 이제 분야 중 그 채용 대행사 중 하나고, 특히나 이 통합 채용이나 이 발전 교통 분야의 강자입니다. 요 분야 채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이랬다 저랬다 출제 경향들이 조금 바뀌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피스텟을 많이 내고 어떨 때는 진짜 완전 인적성 시험처럼 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취준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출제로 유명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사람인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인적성의 자아와 민경체의 자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응수나 응용술이죠. 고사성어, 수열, 모듈, 논리, 국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치던 이게 NCS가 아니라 대기업 인적성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치러진 다른 사람인의 출제사에 이제 채용은 보면은 민경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인적성이 아니라 계산 지옥의 글 지옥의 모듈 지옥. 어, 이해가 쉬워. 민경채 문제처럼. 그래서 이 종잡을 수 없는 게 사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래요. 통합 채용에는 민경채 시험 문제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단일 기업, 그냥 한 기업이면 인적성 자해 출hiện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100%는 아닌데 거의 이랬어요. 지금까지.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인 출제 경향이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서 조금 효율이 좋은 공부는 산인공 문제 있죠. 산인공 문제. 산인공 문제랑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인이. 그리고 이 쉬운 난이도의 일반 봉투 모의고사 있죠. 기업이 안 붙은 거. 요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풀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람인에 대응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근 걸로 최근 사람인이 출제했던 이제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남부 발전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다 후기들이에요. 자, 마이동풍 지문을 주고 사자성어 맞추기죠. 자, 이거 사자성어 문제 나왔다는 거고요. 이게 딱 인적성이죠. 그다음에 설정형 탐색형 문제가 나왔다. 이게 문제 해결에 모듈형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모듈형과 피드형이 섞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문은 길지 않았다는 편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케바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이 다른 채용 대행사들보다는 조금 길지 않은 편입니다. 길지 않다는 것이 짧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후기가 보면은 모듈형 문제가 골고루 섞여 있다. 시간이 부족했다. 이분은 빡쳤어요. 무슨 동상이몽, 각주국어, 마이동풍, 문담배열. 딱 국어죠, 이거 국어. 딱 국어입니다, 국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인적성이죠. 그래서 남부 발전은 이제 인적성의 자아로 출제를 한 거죠, 사람이니. 계속해서 남부 발전 후기인데 수리는 인원 증감이나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다. 요게 이제 피센 유형이고 그다음에 인원 증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증감 문제 있잖아요. 몇 퍼센트 증가해서 몇 명이 됐다. 이게 일반 방정식 응용 수리 문제거든요. 요게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한서 보고서 요거 모듈이죠, 의사소통. 그다음에 거절하는 방법. 이거 처음에 사과하고 뭐 있었죠, 이제. 올바른 의사 표현법 해가지고 이것도 모듈입니다. 의사소통 모듈 문제. 그러니까 모듈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 경우의 수는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봤다. 경우의 수 문제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듈 응수가 나왔다라는 그 후기가 많죠 지금. 음. 문제 해결은 민경채 유형이었던 것 같고 피스텐 유형이었다는 거죠. 직업 윤리는 그냥 모르겠다. 이거 모듈형이었어요 모듈형. 그래서 70분 동안 7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난이도인가?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ICS는 항상 그 60문제를 50문제를 60분에 푸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70문제는 70분 안에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거? 음.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진행됐던 산업단지공단 다른 회사요. 다른 회사의 후기인데 똑같습니다. 심지어 요때는 도형 넓이까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엑셀 함수 당연히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물적 자원의 낭비 예시. 이게 뭐 노하우의 보정 뭐 이거 자원 관리 그거죠. 모듈이죠. 그다음에 속담 나왔다.
이 얘네들이 이게 속담이랑 고사성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인적성인데 아니 직업 기초 능력 평가잖아요. 요즘 아니 속담을 씁니까? 현장에서 속담을 쓰나 봐요. 사람이네 회사 안에서는 회의할 때 속담을 쓰나 봐요. 사람인에서는 왜 내는 거죠? 참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거 참. 그다음 맞춤법 문제. 그러니까 사람인에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국어야 국어 그냥 옛날 인적성 라떼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 뭔지 알고 출제하면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맞춤법은 그래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속담은 선 넘었죠 이거. 그다음에 못 드려 이거 외우는 거. 알맞은 주제 찾기 이거 국어 문제죠 그냥. 음. 그다음에 이제 단순 연산 이게 이제 뭐 표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표 보고 그냥 계산하는 거 요런 거 나왔고 수열 문제 나왔다. 2차 방정식도 있었다. 그러니까 응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명제나 순서별 같은 이게 흔히 인접성이 나오는 논리 문제입니다. 요런 게 나왔다라는 거고 자원 관리는 모듈형 비중이 많았다. 그러니까 의수문 빼고는 의수문도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하고 문제 해결도 모듈형 비율이 높은 건데 편인데 다른 과목은 거의 모듈형이 이제 한 반 이상 이렇게 되는 이제 출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과목은 이렇게 커말 반 모듈 반이었다. 엑셀 파워 함수는 살면서 처음 봤다. 이건 빡쳤죠? 속담으로 왜 내는 거냐? 자원 관리는 생 모듈이 많았다. 모듈 응수 모듈 응수 모듈 뭐 이렇죠. 각은 오피셋. 그다음에 수리 영역 이거 이제 동서 발전입니다. 다른 이제 그 기업인데 간단한 계산의 자료 해석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필세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추리 논리 문제 나왔다. 독해 문제는 그리 길지 않았다. 비문학과 같은 지문도 나왔다. 그러니까 세트형 문제라는 거는 한 지문에다가 여러 개의 문제 나오는 거 이런 거. 이게 같은 이제 그 포털 사이트 회사인 이제 인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문제 또 많기로 유명하죠. 근데 사람이는 좀 다릅니다. 세트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관리는 그냥 모듈이었다. 이게 RFID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바코드하고 그 물품 관리하는 그거, 라벨 같은 거, RFID 기술 이런 거 이제 모듈형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추론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난이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거짓이나 순서 배열이 나오는데 막 상위권이 풀 수 있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좀 쉬운 유형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참거짓, 거짓말 몇 명 있는 거, 뭐 순서 배열, 뭐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이 나왔고 승진 점수 계산하는 문제 나왔다. 이게 이제 피셋형으로 자료 주고 그냥 계산하는 문제 나왔다는 거죠. 자, 요때도 자, 여러분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거 다 못 외워요. 고사성어하고 이 속담은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빈출하고 있잖아요. 빈출로 A4용지 한 페이지 되는 거 있잖아요. 시험 한 5분 전에 가서 보라고 그냥. 보고 그냥 이제 5분 전에 보고 시험 치러 갔을 때 걸리면은 이거 봤는데 해서 그렇게 운 좋으면 맞추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음. 범위가 엄청나죠, 이게. 그 다음에 맞춤법 의존 명사 뭐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죠, 국어 거의. 그 다음에 확률 평균도 출제됐다. 어, 참거지 나왔고 명제 나왔고 이게 논리 문제고 소프트 어프로치, 하드 어프로치, 뭐 퍼실리테이션 이거 그 문제 해결의 모듈형 문제입니다. 이런 게 출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살펴보시면 이게 사람인이 이제 나오는 게 응용 수리 비중이 높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진짜 몇 문제씩도 나오고 심한 경우 5문제 정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수가 아니더라도 확률이나 경우의 수 혹은 이제 평균 표준 편차 정도 출제가 같이 되는 거. 그래서 응수 비중이 높다. 다른 채용 대행 사례들에 비해서. 그리고 속담, 고사성어, 문법 문제가 나온다.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빈출만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연산하는 문제가 좀 많았다. 표 자체가 길진 않았지만 이런 유형이고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다. 짧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모듈형 미친 듯한 비중이다. 특히나 의수문 외의 과목에서의 모듈형 비중은 진짜 극악이다. 그 다음에 추리 같은 경우에는 참거지, 순서별 등 다양하게 나오고 빈도도 높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사람인입니다.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그냥 인적성 검사 있잖아요.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 플러스 산인공 모듈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거. 이거 하이브리드 느낌입니다. 그래서 산인공 문제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산인공이 출제하는 채용 대행사인 이제 그 NC에서 시험을 친다. 그러면 산인공 문제와 그 다음에 1번 복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업 적힌 거 가지고 대비하시면 안 돼요. 대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책이 아닌 그냥 산인공이랑 일반 복무, 회사 안 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낫고, 어, 그런 거 외에 이제 요런 유형들을 다 풀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게 제가 영상으로 막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라서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올려드린 컨텐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사람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은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